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반겼고요. 하지만 메시지의 대상이라고 할 만한 자유공화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 중단하라면서 사실상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에 큰 물꼬를 터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공천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통합을 하려면 뭔가 요구가 오면 또 받아주는 어떤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통합이 이번 이 선거처럼 남발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통합 대상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원진 당은, 조원진 의원의 이 당이.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물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완전히 뭐 같아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인식 속에서. 근데 지금 조원진 의원의 당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강성보수고 네.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대단히 극우적인 이러한 주장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통합한 그 명분이 뭡니까? 개혁, 중도, 보수의 통합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극우적인 주장을 많이 해왔던 당과 통합한다? 통합의 명분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정치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표의 실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통합의 명분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통합의 명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래서 통합 얘기 자체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옥중 편지인가요? 옥중 서신인가?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인데.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헌법 절차와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해서 국회에서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됐고 네. 2017년도 3월 달에 파면된 거예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어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황교안 대표는 국무총리 나중에 권한대행도 했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 사과 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헌법 절차에 따른 사법 절차도 거부했었잖아요. 그 이제 와서 통합해라? 참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실리로 쫓는 거라 하더라도 게다가 지금 뭐 조원진 의원 당 이런 당들과 같이 통합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면 이게 과연 보수 통합 맞느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비판 안 할 수가 없고 이 지금 이쪽도 뭐 통합 얘기 나오고 이런 게 국민들 민심에 과연 부합하느냐? 그걸 좀 정확히 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통합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양쪽에서 다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황교안 대표 만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어떻게 네, 뭐 저는 될까요? 만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통합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국민의 그야말로 의사에 부응해서 훨씬 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을 텐데 굳이 뭐 조원진 대표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한 바가 있죠. 그것은 파리를 하지 마라. 박근혜 파리를 하지 말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친박 이것이 세력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렇게 유영아 거죠?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2008년 총선에 그 당시에 공천 학살이 있고 난 이후에 친박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이후에 친박 연대가 만들어졌는데 또다시 친박 연대 시즌 2 같은 걸 만들지 마라. 이 뜻으로 오히려.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유영아 변호사의 얘기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선거에 개입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편지 2, 편지 3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경우에 가서는 결국 본인의 세력을 만들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오히려 대국 경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나를 팔지는 마라.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영아 변호사가 정작 본인은 미래한국당의
입당을 하고 비례 공천 신청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통합당으로 다시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야말로 바른미래당과 통합할 때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하지 했거든요.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면이 안쓰러운 면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결국 뭐 미래한국당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친박 그렇죠. 그 바깥에 있는 친박 세력들한테 유영아 들어가는 거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미래한국당에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난달 17일 날 탈당을 했잖아요. 네. 유영아 변호사가. 근데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하면은 비례로 어쨌든 위성정당이고. 위성정당인데 뭔가 그 내부에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추론도 가능한 거거든요. 단지 이제 바른미래당과 합당하는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탈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엄청난 자기의 소신과 명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 이번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계산 바로 그게 지금 얘기하는 그거죠. 미래한국당에 갈 걸 이미 예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도 친박 8위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상당히 그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탄핵에 동조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간다.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미래통합당은 수구적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민주적인.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아직 없어요. 미래통합당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당명 세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탄핵에 대한 얘기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 짚고 넘어가야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그게 선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제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탄핵에 상당히 역할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신저였던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현실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오늘 TK 지역 공천 발표가 날 텐데 어떻게든 지금 물갈이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미 50% 현역은 떨어내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떨어지는 분들 이삭죽기를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행보를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 비례 순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게 통합당의 뭐 아바타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뭐 일정 정도 그 속성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대구에서 대거 그야말로 공천 탈락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그럼 현역이니까 또 순번 올라갈 거예요. 이분들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는가? 네, 그게 문제죠. 저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보수가 그야말로 선거에 있어서 뭐 영악하게 행동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만약에 네. 그러한 분들을 현역 의원인데 그렇겠죠. 네. 공천 탈락한 분들 또 이런 거의 분들 비례대표 상위권에 놓으면 놓고 지지를 못 받을 그럼 아바타 정당의 거는 뻔한 네, 거니까요. 그건 뭐 굉장히 역풍 불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판단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요. 지금 그저께 한번 그 선관위에서 줬다가 반발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가 어저께 정해졌는데 오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래는 4개는 쪼개고 4개는 묻히고 있는데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좀 적은 게 있었는데 세종, 춘천, 세종시하고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네. 그다음에 전남 순천시, 경기도 화성 네. 이런 쪽은 한 개씩 늘리고 이쪽은 네. 늘린다.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니에요. 네. 원래 안.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시 노원구,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 그리고 강원도하고 전남 이런 쪽에서는 한 개씩 4개를 통합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려고 하다 그게 이제 무산됐어요. 무산되고 왜냐면 강원도에 이제 6개 시군을 합친 이른바 거대한 공룡 이제 선거구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전히 여야에서는 없어서. 위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위법이니까 이제 그쪽은 안 되면서 이제 군포 가부를 하나로 합치고 세종은 분할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본회의에서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작년도 3월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렇습니다. 통과는 지금 되겠죠. 뭐 네. 사실 호남의 경우에는 이미 공천들을 다 짧게도 했는데 순천을 늘리고 그 지역 주변 지역들을 또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공천이
또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마 이 때문에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한국에서 선거구 획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구역을 쪼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